네, 지난 12월에 정말 큰 소식 중에 하나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성과가 상당했죠. 제일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계산 속도가 진짜 양자 컴퓨터답게 너무너무 빠르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10의 25승년은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주의 시간을 뛰어넘는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게 평행 우주에서 동시에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중 우주론,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왜 이렇게 빠르냐?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가 0이나 1, 둘 중에 하나의 상태만을 갖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해서 0이나 1뿐만이 아니라 그 중첩의 상태까지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 처리가 훨씬 더 빨라져서 계산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자 상태, 중첩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낮아져야 돼요. 칩은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가 그래서 다 냉각기이거든요. 이렇게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coherence time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윌로우 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 시간이 5배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유지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또 뭐가 좋아진 것이냐? 오류가 확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의 오류가. 이게 거의 30년 동안 양자 컴퓨터의 기본 장애물 중 하나가 신뢰성이었다고 하는데 윌로우에서는 큐비트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류가 줄어들고 시스템이 더 양자화되더라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 오류 정정 이론에서 1990년대부터 제시가 되었던 오류치 목표치에 실제로 도달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앞으로는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갈 길이 멀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로드맵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정표 1을 보시게 되면 이건 2019년에 달성이 된 건데요. 슈퍼컴퓨터가 수천일 걸리는 걸 몇 분 만에 해내서 화제가 됐었죠. 자, 이정표 2는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양자 오류 정정 구현이 성공이 됐다. 그래서 논리적 큐빗 오류율이 1%대로 떨어지게 된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정표 3단계는 뭐냐면요. 오래 지속되는 논리적인 큐비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류율이 0.001%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논리적 큐비트로 양자 게이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양자 게이트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연산 단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규모를 확장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마일드스톤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오류율은 똑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대규모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로 아예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가능해지는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불가능했던 사실상 풀기 불가능했던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의약품 개발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의 분자 상호작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배터리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원자 단위 특성을 계산하여 효율성 및 내구성이 개선이 되고, 핵융합 연구나 고성능 소재 개발 등의 혁신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AI 계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합하면 괜찮나? 이렇게 조합하면 괜찮나? 그런 것들을 뚝딱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깨기 어렵다, 해킹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블록체인도 무의미화되는 것은 아니냐. 암호를 확 풀어버리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지에 이제 구글의 연구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깨트릴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되면 이렇게 된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구글은 이 컴퓨팅 성능을 105개의 물리적 큐비트만 생산을 지금은 했는데요. 이거를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하려면 수백만 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호를 깨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거 10년 뒤에는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그런데 10년 뒤에도 그 비싼 이런 양자 컴퓨터를 몇 대나 만들 수 있고 누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불법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비싼 컴퓨터를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해킹이 되려면은 몇십 년 이상은 지나야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변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 양자 컴퓨터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양자 컴퓨터를 진짜로 만든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걸 미리 공개 안 하고 세계의 암호들을 암암리에 미리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